북한 선원 3명이 탄 목선이 한밤중에 동해 NLL을 넘어와 군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항로 착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뱃머리엔 흰색 수건이 걸려 있는 등 의문점도 여전합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체포 당시 제가 당했는데라며 범행을 발뺌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에 홍콩 시민 29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또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오늘 밤에도 송환법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어젯밤 또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북한 군 소속의 고기잡이 배로 추정이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우리 군은 이 목선을 오늘 새벽 이 양양 군항으로 예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NLL을 넘은 선박은 즉시 퇴고 조치를 하는데 예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7 연한 불빛이 보이는 해역에서 정말 항로를 착각한 건지, 이 처음 접촉 당시 목선에는 이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는데 이 혹시 귀순 의사를 전한 것은 아닌지 의문점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1분쯤 북한 선원 3명이 탑승한 10m 길이의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입항한 지 43일 만입니다. 밤 10시 15분쯤 NLL 북쪽 약 5.5km 지점에서 멈춰있던 목선을 포착한 군은 24분 뒤인 10시 39분 일정한 속도로 남하하자 고속정, 고속단정과 함께 경계작전 중이던 초계함을 출동시켰습니다. NLL을 넘은 뒤 20분 뒤인 밤 11시 41분 NLL 이남 6.3km 지점에서 목선을 계류시킨 우리 군은 승선 인원 3명과 배를 인근 군항으로 이송, 예인했습니다. 군은 3명의 승선 인원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배의 이름을 근거로 목선을 북한군의 부업선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승선 인원들은 항로 착오로 방향성을 잃어 남아했다며 귀순 의사를 묻는 우리 군의 질문에는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배 안에서는 다수의 어구와 함께 오징어가 발견됐지만 GPS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목선 침투 사례가 예전에도 종종 없잖아 있었습니다. 전혀 예전에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군은 북한 목선을 군항에 정박시키는 한편 기초조사를 마친 북한 승선 인원 3명을 동해 일함대로 이송해 지역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일단 한밤중에 군이 잘 잡아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먼저 백기를 달고 있었다는데 귀순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남쪽 해안선 불빛을 보고도 항로를 몰랐다는 말, 이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목선의 돛대, 마스트 부분에 흰색 수건이 보입니다. 마치 백기를 단 것처럼 보여 우리 군에 포착될 걸 대비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에 남아한 목선은 인근 NLL 북방 지역에서 유일하게 항해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의 최초 포착 시엔 멈춰있던 목선은 이후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으로 내려와 NLL을 넘었습니다. 야심한 밤, 의도적으로 월선했을 가능성이 큰데 선원들은 항로를 착오했고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연안 쪽을 확인했을 때 경계등이나 해안 불빛이 다 확인된다면서 그걸 보고도 항로를 놓쳤다는 건 예인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특수고속단정 요원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자 목선 선원들은 불빛으로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방향 간격을 모른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북쪽이고 남쪽이랑 야간 같은 게 다 알아요. 불빛만 보면 아는데. 군은 목선 남하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며 선원들 진술 의문점과 대공 혐의점 등을 관계기관 지역 합동조사해서 규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에 납포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우리 선원 2명이 억류된 지 11일 만에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 당일까지도 이 남북 간 소통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홍계잡이 어선 샹하이린 8호가 속초항에 입항합니다. 지난 17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한 단속으로 납포돼 원산에 억류된 지 11일 만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인들과 함께 어선에 타고 있던 50대와 60대 우리 국민 2명은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상황을 묻는 우리 측 연락에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환 당일에도 정부에는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지만 러시아 당국과는 송환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억류 기간 동안 원산 호텔에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어젯밤 어선이 원산항을 출발할 사진 등은 러시아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원해진 남북관계 탓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리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금 북한의 말폭탄이 최근 더욱 거칠고 노골적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남 경고라고 공개 협박한 북한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류병수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신 군사 장비 도입과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라는 평양발 경고를 남한 당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보는 기사에서 호전 세력들과 보조를 맞춘다면 자멸한다는 것을 청와대의 주인은 깨달아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비위가 거슬려도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며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했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북한의 다른 대외 선전 매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 매체 메아리 등은 지소미아는 적국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즉각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 협력을 이완시키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지소미아 폐기는 남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을 처음 체포하던 동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에서는 이 고유정이 범행을 부인하는 목소리와 이 또 당황하는 얼굴 표정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경찰이 언론사에 공식 제공한 영상이 아닙니다. 한 간부가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경찰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을 붙잡습니다. 고유정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러냐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고유정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발뺌했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이 고유정을 긴급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일부 언론사가 경찰이 체증한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론사에 공식 제공한 영상이 아닙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A총경이 개인적 친분으로 영상을 2차례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공보규칙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총경은 두 번째 유출 당시에는 공보 책임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총경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경찰청은 영상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제주경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유출된 영상을 공식 배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이 무너진 복층 구조물 불법 증축했고 그동안 안전점검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대를 투입해서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됐는지도 수사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갑자기 복층 난간이 무너집니다. 밑에 있던 사람이 깔리고 복층 난간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구릅니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나서 앞을 봤는데 그냥 깜깜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 들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클럽은 복층 면적을 108제곱미터로 신고한 뒤 77제곱미터를 추가로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는 합법업소였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그동안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아마 좀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찰은 오늘 클럽 공동대표 3명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주 무난히 잘 치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정작 대회장 밖에서 사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럽 붕괴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 수영 선수가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선수를 긴급 출국 정지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클럽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이 클럽에서 한 외국인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외국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출전한 헝가리 수영 선수인 23살 A씨였습니다. A씨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영대회가 오늘 막을 내림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해 A씨에게 열흘 동안 출국 정지를 조치했습니다. 외국인은 국민이라고 틀려가지고 나가버리면 수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도 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다리를 다쳐 봉합수술도 받았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외국인 선수의 개인적 외출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일탈 행위가 낫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달라.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국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이 프로듀스 101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등수간 표 차이가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경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인기리에 종영한 음악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최종 순위표입니다.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29,978표인데 3위와 4위, 6위와 7위도 똑같은 표 차이가 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의 득표수가 모두 7,494.442에 특정 숫자를 곱한 결과였던 겁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제작진은 득표수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 순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결국 엠넷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엠넷 측은 내부 자체 조사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유가 있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발생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가공을 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공개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담당 수사팀을 배치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모든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폭우로 계곡과 하천물이 불어나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 한복판 바위에 모자가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어린아이를 달래며 안전장비를 채웁니다. 아이를 안은 채 하천을 건너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무주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46살 최모 씨와 6살 아들이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습니다. 아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중간에 있는 바위에 이제 같이 있다가 아들하고 엄마 최모 씨가 구조된. 제주 한라산 둘레길입니다. 소방관이 초등학생 손을 잡고 계곡을 건넙니다. 어제 낮 4시쯤 한라산 둘레길에서 초등학생과 교사 등 28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습니다. 2시간 만에 구조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로프를 연결해서 로프에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 로프를 건널 수 있도록. 이번 장맛비로 전국에서 주택 22채와 농작물 16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북에서는 하천 제방위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 탐방로 97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00mm 이상이 더 내리는데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장대비를 피해 가방을 앞으로 메고 몸을 숙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 물이 불어나면서 청계천 일부 구간은 통제됐습니다. 여행객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주에서요. 청계천 보러 왔는데 아들하고 안에 못 들어봐서 좀 아쉽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에는 오전 내내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빠른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시간당 약 30mm의 강한 비를 1시간 정도씩 뿌리고 북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장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비가 안 오고 습하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오네요. 비가. 서해 먼바다에서 발달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비는 주로 밤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비가 그치면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남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요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산보다 나을 거라고 믿고 성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판매 중인 세정제와 살균제를 조사해봤더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30% 가까이나 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8개월 아이를 키우는 원모 씨. 장난감 소독을 위해 육아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미국산 분사형 세정제를 직구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성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애한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분사형 제품에 CMIT와 MIT 사용이 금지됐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CMIT나 MIT를 함유한 제품이 7개나 됐습니다. 유리나 책상을 닦는 용도인 이 독일산 세정제에서는 CMIT와 MIT 성분뿐 아니라 장기간 노출 시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엔 CMIT와 MIT 성분이 명시돼 있는데도 구매 대행 쇼핑몰들은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통관 시에 안전기준 적합검사를 받지 않고 또 피해가 발생을 하여도 구제를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외 제품을 직구할 경우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회식을 하면 2차로 노래방 가는 경우 많죠. 그런데 요즘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노래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폐업한 노래방이 창업한 곳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16년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창업 초기보다 매출이 반토막 난 탓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2차로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노래방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한 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노래방은 1,400여 개, 새로 생긴 곳보다 2배 많았습니다. 노래방은 이렇게 주로 임대료가 싼 지하나 2층 이상에 있고 주인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어서 영세 사업자들이 뛰어들기 쉬운 업종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도입으로 회식 자체가 뜸해진 데다 여가 문화도 운동과 영화 관람 등의 개인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노래방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의 노래방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해 8년 새 2천여 개가 줄었습니다. 한때 혼자 노래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좀 더 고급화하고 또 상권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맞는 상권에 맞도록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992년 첫 등장 후 회식의 대명사로 불려온 노래방. 시대의 변화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1일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지 최종 심의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바로 다음 날 발표되는데 자사고들은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벌써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학교는 세하고, 중앙고, 신일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9곳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각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평가 지표는 적정했는지가 주된 심의 대상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날인 8월 2일에, 늦으면 5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저희 학교가 탈락했는지. 자사고들은 교육부가 부당함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도 뭐 저희랑 비슷한 게 좀 억울한 부분, 지표에 대한 부분이 다 같이 이제 얘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통과 안 된 걸로 봐서 큰 기대들은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즉각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이 기준이 애매하고 또 사례도 다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비치 확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전담 감독관 2명까지 배치했습니다. 사업주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하루 평균 30통 정도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구제 절차 등을 묻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사업주분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부분을
48개 지방관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올 하반기 2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전국의 상담센터 8곳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 하지만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상담이나 질문이 폭주하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전담 감독관 167명은 좀 많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나. 안일한 정부의 대응 속에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발표 대회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정착되기까지 김영란법처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요즘 부동산 재테크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져서 지금 수요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IT 회사 사무실을 그대로 재현한 견본 오피스입니다. 한쪽에는 주거용 원룸 견본 주택도 있습니다. IT 사무실과 기숙사를 결합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입니다. 분양받은 뒤 1년 내 입주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상반기 건설 승인 건수가 예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투자자들도 몰립니다. 대출이 좀 자유롭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신규 주택 취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존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는 여전히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과세 기준일 직전인 5월엔 신규 등록자가 반짝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은 내년부터 축소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정부 기조가 계속 강력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금리 시대, 재테크 공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홍콩에서는 오늘도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어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에도 29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오늘도 상당수의 부상자가 예상됩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전진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3시 홍콩 차터가든 공원에 모인 시위대는 백색 테러와 경찰의 무력 진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시위대가 중국 정부 연락판공실이 있는 순원 기념공원으로 행진할 경우 충돌도 우려됩니다. Why governments still stay behind police and do nothing? Hong Kong leaders just serving the interests of Chinese government be the puppet of Beijing. 홍콩에서는 어제도 29만 명이 모여 지난 21일 벌어진 백색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일부 시민들은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을 비판하며 경찰차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제 해산을 시도하며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다쳤습니다. We don't trust the police, Hong Kong police anymore because now they are cooperate with the gangster against us for the protester and they hit us without any reason. 과잉 진압 논란도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스프레이를 뿌려 일부 시위대는 머리에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늘 새벽 긴급 성명을 내고 시위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3,000명 가운데 1,000명이 체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시내에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오는 9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당국이 야권 인사들의 등록을 사실상 거부하자 항의 행진을 벌인 겁니다.
이번 행진에 참가한 시민은 3,500명. 경찰은 불법 시위라며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3분의 1가량인 1,000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때려 곳곳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вам стыдно будет смотреть в глаза вашей маме, вашим сестрам, вашим детям в будущем. Вот лично вам стыдно смотреть в глаза. 시위를 주도한 푸틴의 정적 나발니는 30일 동안 구류 처분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재단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선거 당국은 오는 9월 8일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는 이유 등으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당국의 의도적인 방해라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주 2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에 이어 2주 연속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푸틴에 도전하기엔 아직 작은 규모지만 점점 많은 러시아인들이 정치적 좌절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매너 지켜라.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본 매너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유적지에서 사진 촬영 매너나 전동차 타는 방법 등이 담긴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이 관광 공해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요. 일본 정부가 내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간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공해의 원인은 외국인 탓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른바 샤이 재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좋은 누리야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 청주 실종 여중생 아직 못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14살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는 수색 작업이 엿새째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예. 조은누리 양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쯤 충북 청주시 가덕면에서 가족과 계곡 주변을 산책하던 중에 실종됐는데요. 조양은 실종 당시 가족에게 산에서 먼저 내려가겠다고 말한 뒤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조양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곧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이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지금 엿새째인데 상황은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군 경력과 드론 등의 장비를 투입해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지만 이 조양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계곡 물이 불어나면서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키 151cm인 조양은 실종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반바지 차림, 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돌변한 딜러, 그러니까 이 자동차 판매업자 이야기 같습니다. 네, 중고차 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예. 차를 직접 보러 갔다가 딜러가 비싼 차 시승을 권해서 탔더니 안 살 거면 왜 탔느냐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감금과 강매를 어허.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천 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기업형 중고차 판매 조직 일당 17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판매업자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에서만 피해자 145명을 상대로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홍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문명 하면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떠올릴 텐데요. 로마 시대 이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에트루리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 전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중해를 건너듯 발밑을 넘실대는 신비한 문양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베일에 쌓인 신비국가 에트루리아가 펼쳐집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탈리아의 고대 문명입니다. 기원과 언어, 종교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 이전 1000년간 지속됐던 에트루리아는
세련된 세공 기술과 지중해 무역업으로 인해 화려한 문화를 누렸습니다. 국내에 첫 공개된 300여 점의 유물에서는 유독 여행, 연회 장면이 많이 새겨진 유골함들이 눈에 띕니다. 에투리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끼어있던 탓에 양쪽의 문화가 나타나는데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표현한 추모형 조각상은 그리스 양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에트루리아는 그리스의 다신 사상을 받아들여 신전도 많이 세웠는데 점토를 구워낸 테라코타 형식의 벽돌 장식은 로마 신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에트루리아. 베일에 가려졌던 찬란한 문명이 조금씩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5일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은 평균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오늘 밤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국지적인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적게는 2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가 그치면 사실상 올해 장맛비는 모두 끝이 나는 건데요. 이 장맛비가 지난 자리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면서 중부지방은 33도 안팎, 남부 내륙으로는 35도 안팎으로 치솟겠고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흐리고 충청 이남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0도, 대전과 전주,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이 34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신형 미사일로 대남 경고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원래 남북은 다툰다, 대남용이라 괜찮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북한 감싸기, 판문점 회동 등 일련의 이 대북 정책이 오직 자신의 재선만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동맹을 향한 위협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자칫 북한이 오판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